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엘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면서 학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 협업을 하던 사람에게 괴롭힘과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격 좋아 보이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는 성격이었어요. 이후 유튜브와 책을 보다가 그 사람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한동안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 잊어가고 있는데 최근 그 사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한 일이 대박나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인격뿐 아니라 실력도 없어서 주변을 착취하던 사람이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자꾸 보게 되니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연예인이 되면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잊고 살고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고 잘 사는 걸 보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심란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인과응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저도 이해돼요. 저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인과응보를 믿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효과를 본 긴급 마음 처방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인지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왜냐면 납득이 안 되니까요. 실력이 아주 뛰어나면 속상해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신이 재능을 하필 저런 나쁜 놈한테 줬구나. 근데 누구라도 대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데 인격까지 나쁜 사람이 왜 성공하고 잘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사고 과정이란 게 원래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의 공백이나 어긋남이나 이런 걸 뇌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이유를 아는 게 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더 그래요. 왜 저 나쁜 놈이 잘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이 속에서 올라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웃 은하에서 초진성이 폭발을 해도 그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어쩌다 초진성이 폭발했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냥 다른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나한테 좋은 할 일 찾고 실천하기. 그 나쁜 사람이 10억을 벌었든 20억을 벌었든 그게 당장 내가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지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나쁜 타인 때문에 마음이 부대낄 때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손톱만큼이라도 내 삶에 이득이 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쭉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그게 어디 멀리 있는 목표 이런 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좋아요. 나 외국어 하나 정복해서 그 나라 가서 살 거야. 이런 목표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 되도록이면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아요. 운동도 좋고요. 여행 계획 짜는 것도 좋고 바로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거면 다 좋아요. 저는 그럴 때 미뤄놨던 집안일, 정리 이런 거 하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작년에 빨아서 걸어둔 봄, 여름 옷들을 한꺼번에 막 다림질했어요. 스팀 다리미로 잘 안 되는 옷들을 미리 꺼내서 한번 쫙 펴주고 다시 걸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까지 이렇게 쫙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손톱 발톱을 다듬더라도 내 일이니까 그게 남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해보세요. 이걸 하다 보면 그 나쁜 사람 일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겉보기 성공을 잘 사는 걸로 착각하지 않기. 원래 사람이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한테는 여러 면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어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시오패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연자님이 사연 속 상대가 소시오패스 성향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드라마 저도 봤는데요. 거기서 가해자인 연진이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만 봐서 그래요. 원래 어떤 목표가 뚜렷하다면 사람까지 도구로 삼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까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사람을 도구로 삼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삼는 사람밖에 안 남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쓸모있는 사람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나마 곁에 사람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더글로리에서 연진이가 동은이 아니었으면 마냥 잘 살았을까요? 이미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이미 대가를 치러요. 전에 학폭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정서적인 손해는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나중에라도 대가를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정신머리인 사람이 잘 사는 어른, 멀쩡한 어른으로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해자가 잘 산다고 판단해서 이미 인생 판결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능력으로는 속까지 알 수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고 애쓸 것까지도 없어요. 소시오패스들과의 인생하고는 별개로 나는 잘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잘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 자격, 예선 탈락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내 자격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요, 우리. 네 번째, 굳이 남한테 공감받으려 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공감을 느끼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게 사람이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님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친한 사람한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소시오패스들이 교묘하게 하는 짓들,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들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당하는 사람만 미칠 지경이지 그게 제3자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드라마에서는 악인이 주인공을 이렇게 고데기로 전신화상 입혔으니까 그 폭력성이 되게 선명해요. 근데 사연자님이 겪은 것 같은 현실에서의 좀 더 일상적인 가해 행위는요, 누구한테 뚜렷하게 어필하고 공감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위로받으려다가 더 상처받기가 쉬워요. 나는 마음이 지옥 같은데 상대방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보이면 그게 또 못지않게 심정이 복잡해지죠. 오히려 나중에 내가 좀 회복이 돼서 별 기대 없이 담담히 말했을 때 그때 내 편이 되어주고 같이 화내주면 그때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자기 몫의 십자가도 겨우겨우 지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다섯 번째, 자책하지 않기. 소시오패스한테 정서적인 피해를 입고 나면요, 자아가 그야말로 폐허가 되죠. 그게 자책이나 자기학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나쁜 사람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순하고 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하는 성격일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당했을까? 왜 어리석고 무력하게 당했을까? 나쁜 상대보다 자기 탓을 더 하게 돼요.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고 누가 피해자가 됐다면 그냥 가해자가 나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피해자가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는 건
후진적이고 사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당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시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 후진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차피 타임머신 타고 피해당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경험으로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안 엮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 빨리 평정심 찾으시고요. 우리 쑥쑥님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잘 추스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실 거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